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이죠. 5월 19일. 형준님, 수희님, 그리고 나이트봇 열심히 하고 있구만. 상향님, 네, 그리고 MG님, 소희님 어서오세요. 장선희님, 대제비제님, 파랑새님, 미소돔님, 부자 이글루님, 긍정의 힘님, 양봉부자 팜스통님, 나디아 킴님, 향이 아빠님, 양영숙님, 원태호님 어서 오시고요. JR 쿠님, 파송송 양봉탕님, 자산부자님 반갑습니다. 끝내주는 인생님, 얼음골님, 해피정님 반갑습니다. 정주행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베리안 허세님, KES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여기까지. 네. 다들 오셨군요. 좋아요. 경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은혜님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위기 뒤에는 항상 큰 게 왔다. 네. 그죠? 급락하는 부분에서 급락 이후에는 항상 큰 것이 왔다. 라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위기를 항상 만나게 되죠. 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뭐 위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조정이 나올 거라고 이미 다 알려드렸던 부분이고, 자, 2655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항. 네? 저항이요. 저항이 나온다고 했잖아. 저항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저항이 나오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 저항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냥 저항이라는 것의 정의. 저항. 어디 갔죠? 또 우리가 오늘도 메모장을 한번 꺼내봐. 지지와 저항이라는 강의가 있잖아요. 저항, 지지와 저항이다. 저항만 먼저 좀 봅시다. 네. 글씨를 크게 해서. 네. 저항이 뭐예요? 저항이 뭐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간단하죠? 지지는 뭐예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지지와 저항 이 두 가지만 가면 네. 이 두 가지만 알면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종목 진단 별 필요 없습니다. 네. 진지선과 저항선 또는 이제 현재 이 종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나중에 계속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현재 시점에서 궁금해하는 거 지지, 저항.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이제 추세라는 것만 해주면 돼요. 추세. 진행 방향으로 더 가고자 하는 힘. 네. 요거죠. 지지, 저항, 추세. 요거면은 사실 강의는 끝났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하고자 할 때 봐보세요. 시장이야. 시장. 좋았어. 자, 지금 시장의 추세는 뭐죠? 시장의 추세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추세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추세는 어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덩어리. 추세는 딴딴딴. 추세는 단기적 부분이 아니라 덩어리를 봐야 해요. 네. 자, 그렇죠? 네, 덩어리를 봐야 해요. 그래서 추세는 진행방이 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 오늘 미장 얼마나 빠질까요? 미장 대세 하락 시작일까요? 미장 빠져도 국장은 오르겠죠? 미장 빠지면 국장이 안 오르죠? 네. 근데 우리가 먼저 선빵을 맞았잖아요, 일단. 선빵을 맞았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나올 수 있겠죠. 다 해외 중심 먼저 볼까요? 다우지수 봐봐요. 자, 다우지수의 모양새는 얌시럽죠. 얌시럽게 지금 보면은 네, 지들은 올라간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네. 자, 어쨌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모양은 어때요?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뭉탱이를 봐야 돼. 오늘 당장 보는 것이 아니라, 자, 만약에 오늘 음봉이 떨어졌다. 이렇게 음봉이다. 근데 뭐 어쩌라고지? 그죠? 네. 현재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죠?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해? 내려가지 않고 있지.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가 내려가는 게 올라가고 있잖아. 오르는 추세잖아요. 이런 게 내리는 추세고, 이게 오르는 추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잘 몰라요? 그러면 큰일인데. 네. 아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모른다고?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내가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어, 지금.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한번 보자 이거야. 가장 처음에 시장을 보든 주식을 보든 봐봐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를 먼저 파악. 네. 오르냐 내리냐를 먼저 파악. 뭐요 이게? 먼저 파악하라 이 얘기예요. 조금 더 길게 써야 되겠다. 띄어쓰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먼저 파악하는 거야. 이것은 뭘 보는 거냐면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모지를 좀 써볼까요? 응? 그거 써봐. 뭐요? 이걸로 나오는 거야? 아닌데? 이거 봐라. 윈도우 점. 여기 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여기 또 안 나와. 근데 이모지가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온다 치고. 왜 안 나오지? 여기는? 저쪽이랑 이쪽이랑 컴퓨터가 다른가? 네. 자,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클로바라도 갔다. 별표. 좋았어. 별표. 자, 8번 별표. 추세를 확인하는 거. 종목을 딱 보고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요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이 바로 추세의 파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추세의 파악이 되면 자, 얘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야 올라가는 추세야가 구분이 되죠. 또는 뭐 그런 게 없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 횡보하는 추세야. 이런 거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농담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거든. 자, 상승 추세에서 만나는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상승 추세에서 만나는 저항. 응? 자, 지금 일단 오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이건. 처음으로 확인했더니 오르고 있더라. 네, 오르고 있더라. 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야. 그 다음에 일단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볼 것이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인지 확인하자. 네. 요 두 가지면 되는 거야. 종목 진단은. 그러면 저항이 어디냐? 저항. 그래서 저항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기 위에 써놨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 올라가지 못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면. 성투사의 이런 독주를 막고자 한다. 성투사의 독주를 막고 싶으면 더 잘생기면 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런 건 뭐라 그런다? 이런 건
저항이 없다. 그죠? 네. 뭔가 방어가 없어. 네. 야, 나보다 잘생겨 있으면, 네.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네. 독주를 맞고 싶으면 더 잘생기면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일단은 저항이라는 부분들은 매물대, 그죠? 매물은 뭐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네. 여기라 보시면 돼요. 두꺼운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꺼운 자리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어디에 사람이 많을까? 어디에 많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이 요렇게 많이 겹치는 구간들이 있겠죠. 이게 바로 뭐다? 매물대다. 굳이 매물대 차트를 갖다가 띄워놓고서 이게 막대기가 맞네, 틀리네, 이만큼 나왔네, 어쩌네? 볼 필요가 없다. 자, 많이 모인 곳이야. 그냥 사람들 많으면 와우, 여기가 핫플레이스. 우리가 가끔씩 맛집에 갔을 때 줄을 막 서 있어. 어떤 집은 줄을 막 이렇게 서 있고, 어떤 집은 네, 파리가 막 날려요. 그러면서 파리가 이렇게, 이게 파리요. 네, 똥파리. 파리가 이렇게 막 날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고서, 와우. 이리로 갈까요? 이리로 갈까요? 차라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요? 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줄이 많이 있는 곳. 뭔가? 네? 뭔가? 맛이 있을 것 같잖아. 그죠? 그게 바로 매물대라는 겁니다. 추이가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쭉 계속 가죠. 이런 거는 뭐예요? 겹쳐지는 곳이 없어. 겹쳐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매물대나 뭐 기타 등등의 그런 포인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매물이 없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뒤진다. 이렇게 구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네, 무혈입성이든 뭐든지 간에 잘 올랐어요. 잘 올라갔는데 자, 1차적으로 저항이 나오는 구간대. 자, 매물대 많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껍게 자리를 잘 잡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44,500포인트, 여기는 42,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여기 뭐가 나타나요? 저항대 진입 구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우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저항대에 진입하면서 뭐를 만난다? 오늘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것도 같다. 그죠? 자, 저항대를 만나고 나서 조정을 받는다. 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이쪽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려봤지만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조정을 받아야 돼요. 안 받고 그냥 가잖아? 그러면 뭐야 저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야 저거? 쟤 왜 저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땡겨버리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변화를 겪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매물대에 진입했을 때 약간의 조정을 만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조정의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 놈이 누구냐? 무디스야, 무디스. 신용등급을 하락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네,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때에 조정이 나와야 하는 순간에 무디스라는 놈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차를 피하러 옆으로 빠졌는데 이게 왜 옛날에 그런 유머 있었잖아요. 아세요? 이 덩다리가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레기차가 막 오더래요. 쓰레기차. 쓰레기를 많이 실은 차 있죠? 빵빵 그러면서 오는 거야. 그 얘가 이제 무단횡단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으로 샥 피했더니 그 바로 옆에서 뭐가 오고 있더라? 똥차가.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유머가 있었죠.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났다든지 뭐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똥으로 온 거죠. 뭐냐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장 열리게 되면 좀 밀릴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밀릴까요? 여기 밑에 보면 갭 같은 거 있죠. 갭. 그 다음에 이것도
위에는 지금 저항을 잡았지만 아래쪽에서는 뭘 잡으면 돼요? 지지선. 지지선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41,000포인트. 그 다음에 갭이 튀어 올라간 구간 있죠? 갭. 갭은 뭐예요? 이렇게 뛰어넘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뛰어넘어간 거. 요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갭이 생긴 구간이면 요 갭, 여기 하단부. 여기요, 여기.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42,000포인트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한 1.5에서 많게는 한 2%까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어떤 기법이나 또는 다른 지표나 뭐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아, 이 정도의 지지선이 있겠구나. 여기까지 내리겠구나. 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이거야. 오늘 중요한 게 미국장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항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과 지지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항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2650까지 저항 나온다. 지지선은 여기 있잖아요. 2550이요. 그러니까 2550까지는 내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아, 조정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조정이야. 그 노래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음봉이 떨어져. 도망갈까? 그런 노래 없었나? 네. 아름다운 조정이야. 하여튼 아침에 내일 눈 뜨면 음봉이 떨어질 거예요. 아, 나 노래 너무 잘했는데.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구간에,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조정까지는 좋은데, 지금 아까 뭐라 했어요? 무디스. 크다 이거야, 무디스. 큰 놈이 왔다 이거야, 큰 놈이. 네? 큰 놈이 와버리니까, 이거는 과거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매물대에 대한 조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막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장을 준비하게 된 거죠. 오늘 방송을. 방송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기가 오면, 그죠? 위기가 지나가면, 뭐라고? 위기가 지나가면 큰 놈이 온다. 네. 큰 놈이 온다. 이거는 다른 얘기를 보면 큰 상승입니다. 자, 1차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것이 뭐다? 2011년 8월에 S&P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2011년 8월로 한번 가보세요. 빰빰빠밤빰 쭉 2010년이고요. 2011년 여기 올라갈 때 지금 이거 뭐지? 환율이야. 누가 환율 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2011년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 왜 환율로 넘어가서 봤지? 근데 지금 우리는 환율을 가지고 설명한 건 아니죠? 네. 그냥 이거 그냥 네, 여기다 그냥 글씨만 쓴 거구나. 네. 다우지수 이제 넘어가서 볼 거예요. 2011년 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있다. 네, 자산부자님 그거는 화면 조정을 하는 거라서 화면이 흐려지는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네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화면 설정을 하세요. 화질 설정인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HD로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송출이 HD로 되고 있기 때문에 풀 HD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화면 조정을 위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11년 8월 5일인가요? 네,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 8월 5일 날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많이 빠졌죠? 그 전부터 뭘까 조짐이 있었나 봐요. 일단 주가 이게 떨어졌어. 네? 이게
1차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에요. 신용 등급 하락일. 네.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나서 한참 헤매죠.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쭉 보시면 조정이 좀 길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뭐 이제부터 안 봐도 되죠? 네.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큰 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는 거죠? 네. 잘 아시죠? 이때. 뭐 여기까지 일단 올라갑니다. 정고점 돌파를 해버리게 되죠. 강한 상태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23년은 어땠을까요?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도 8월이에요. 아,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8월, 23년 8월. 여기네요. 이때는 뭐 별것도 없었습니다. 네. 뭐 신용등급 내렸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조금 빠지긴 했어요. 2023년도 후반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때도 신용등급 하락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죠. 저 때는 경기가 회복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말들이 많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영향을 좀 줄 것이다라는 불안 요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큰 놈이. 네. 이게 큰 놈이요. 자, 지금은요.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이거야, 우리가. 단기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 위기를 지내고 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뭐가 온다? 큰 놈이 오더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단기 조정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조정을 한 번 맞든 두 번 맞든 일단은 맞을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켜가지고 주가의 충격이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않았어 라고 된다라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파월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연준은요. 연준은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느냐? 금리 인하는 일단 할 거잖아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 인하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곧 경기 부양.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쪽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동결하냐 인하하냐 이 정도 선택권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악재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살짝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었다. 떨어진 상태였다 이거야. 뭐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 더 빠질 수 있겠죠? 왜? 이미 하향으로 접어들었으니까 국가신용등급 하락. 지난번에 2023년도 아닙니까? 그죠? 국가신용등급 하락했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돌릴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주가가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강하게 올랐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 그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단기간 주가가 크게 내렸던 경우가 2번에서 2번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올라갈 때 특징은 뭐였을까요? 올라갈 때 특징 뭐였죠? 주가가 올라갈 때 특징.
경기 부양이 나오든 아니면은 뭐 매물이 들어오든 아니면 업황의 실적이 좋아지든 시장 경제가 좋아지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호재가 그죠? 뭔가 호재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어떤 것에 대한 악재죠? 악재일까요?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어떤 것에 대한 악재일까요? 쉽게 예를 들면은 저런 거죠.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악재? 아니면은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뭐 트럼프가 트럼프를 너무 저거 하는 것도 좀 그런데 뭐 관세에 대한 악재 아니면 뭐 전쟁이 나서 악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락한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 하락한 이유. 재정 적자. 이거 불안성이죠. 불안정. 플러스 높은 이자 부담. 재무 건전성 별로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2번 반등, 2번 조정을 반등으로 연결시키려면 무엇을 해결하면 되죠? 자, 모든 악재는 말이에요. 모든 악재는 그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의 발목을 놔줌. 모든 악재는 똑같습니다. 악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발목을 꽉 잡혀 있어. 근데 이 악재가 해소가 되어버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재료를 소멸시키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악재의 재료가 뭐냐? 재정 적자와 높은 이자 부담감. 방법은 뭘까요? 재정 적자와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에게 경고하고 나선 게 하나 있죠. 협상 제대로 안 하면 고율의 관세를 다 먹여버리겠어. 네,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다 같이 매겨버리겠다. 똑바로 협상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너무 부시죠. 왜 이렇게 눈이 부시냐? 선글라스 없나? 선글라스? 나에게 있는 선글라스란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을까? 여기인가? 여기인가? 아, 나의 선글라스 어디 갔지? 아무래도 눈이 너무 부셔서 안 되겠는데? 눈이 부셔. 없네. 없어. 어디 갔냐? 내놔. 잠깐만요. 내 선글라스가 어디 갔죠? 없네. 없어요. 아, 이겠네. 오늘은 선글라스 없이, 안 되겠군요. 짜잔. 이게 뭐냐면 부채거든요. 부채도사. 샥. 어디로 가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괜찮겠다. 요거. 눈이 좀 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까? 어우동 같다, 어우동. 네, 어우동. 네, 안녕하세요.
물길러 왔어. 아니, 어딘지 모르겠어요. 선글라스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다음부터 등산 모자를 해야 되나? 야, 이게 오늘 조명이 왜 이렇게 세지? 꺼버릴까? 오. 이봐요. 얼굴이 확해지죠? 네. 아휴, 네, 그냥 좀 가봅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까불면 되지. 잠깐 좀 이렇게 좀 고개 좀 숙이고 하고. 아니, 어디가, 여기다 놔뒀는데? 없어졌네. 내 선글라스 누가 갖고 갔나 봐요. 치워버린 거 아니야, 이거? 당신은 눈이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선글라스 같은 거 끼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끄는 거 아니야? 괜히 열받죠? 자, 아무튼, 네. 고율의 관세를 다 먹여버리겠어. 라고 얘기한 거냐, 트럼프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재정 적자가 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수출을 더 많이 하거나, 무역 적자가 해소가 되니까, 그만큼 나라가 돈을 더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로 해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경기 부양.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자, 1번은 트럼프, 2번은 파월이겠죠. 그럼 이게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한번 보시면 돼요.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이거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처럼 계속 갈 수 있다 없다? 관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처럼 계속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세는 무조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뭐 이게 뭐 유예를 더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야. 그래서 뭐 다른 뭐 떡보물을 던지든 뭘 하든지 간에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야, 관세 해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환율을 조지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관세 없애줄 테니까, 어이? 관세를 없애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환율을 평가절상해라. 달러 약세로 만들어줘라. 그럼 우리가 니네한테 팔아먹는 거에 대한 네, 가격 메리트가 생겨가지고 좋다.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단 이거는 미국 쪽에 유리하게 좀 해소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재정 부채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재정 적자는 혼자 해결 불가하다. 네? 아시겠어요? 왜 해결이 혼자서 불가능할까요? 너무 큰 똥이요. 35조 5천억 달러. 네. 무지막지한 건 우리나라 돈은 5.5조 5경, 하여튼 5경 원이 넘는데, 5경 원? 5.5경. 조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 이거. 제가 계산 다 해드렸잖아요. 이 난리판 머리로. 계산 다 해드렸죠. 너무 큰 똥이야. 그러니까, 미국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달러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데, 아니, 달러 찍어서, 네,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온 거야, 지금까지. 미국이요. 국채 찍어가지고 뿌리고, 찍어가지고 뿌리고. 채권 만기가 돌아오니까 돈 줘야 되는데, 야, 국채로 받아가. 새로운 국채로 바꿔주고. 이거 자꾸 하는 거 귀찮으니까, 야, 100년짜리 갖고 갈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를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달러 찍어서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나눠 가집시다. 솔직히 우리는 똥덩어리 갖고 오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똥덩어리 집에다가 모셔놓고 싶으세요? 여보, 트럼프가 똥덩을 줬어. 그러면서 집에 갖다 주고 뒷방망이 날아맞는 거야, 그냥. 네. 똥덩을 누가 갖고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죠? 안 그러면 다 죽어. 이러면 다 죽어. 그거 있잖아요. 네.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야. 왜 죽어요? 미국이 최고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야, 니네 우리한테 팔고 싶잖아. 그럼 이 똥 좀 같이 치워줘. 이런 거지. 야, 너 배고프잖아. 그럼 너 된장국이라도 좀 끓여. 내가 밥할 테니까. 야, 너 불 피우고 싶잖아. 그럼 네가 장작이라도 좀 패와. 내가 불 붙여줄 테니까. 이런 거요. 응? 최고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어느 일정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중국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거 하잖아요. 중국도 그래서 뭘 하고 있죠? 무역 협상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얘네도 소비를 많이 하지만 중국은 소비를 많이 하지만 수출이 더 많아요. 왜냐면 달리 세계의 공장이 아니에요. 소비도 많이 하지만 수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중국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둘이 뜻이 통했잖아. 진핑이와 거시기가. 럼프가 서로 브로맨스를 찍으면서 깍지 꼭 쥐고서 손에 깍지 끼고서 네. 진핑, 럼프 우리 이제 90일만 싸우지 말아볼까? 좋았어 진핑 좋았어 럼프 오 예스 땡큐 하오谢谢 뭐 그랬겠지 네 아 생각만 해도 열받네 자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도 중국도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상황이에요 경기 부진 그래서 미국이랑 이게 때려맞고 하다 보면 수출을 못하게 되잖아요 미국이랑 관세 연장하면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골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걸 수입을 못하니까 얘는 안으로 골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타협이 된 거지. 야, 니네 거, 네 거 필요해. 야, 나도 너한테 팔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절충이 된 게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거고, 정확한 협상은 이제 90일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는 혼자 해결이 불가능하고, 관세로 일단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무엇을 한다? 평가절상이지. 평가절상. 환율을 조절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안화도 환율 평가절상 하라는 안팎이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국채 문제죠. 국채. 국채에 대한 미국 국채. 이게 그냥 국가 채무라고 보면 돼요. 국가 채무. 빚. 네. 빌린 돈, 네. 어서 오세요. 빌린 돈. 이게 너무 많으니까 돈을 빌릴 때 약속한 이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자, 원래는 국채 발행할 때 4.1% 배당, 4% 이자를 줬다 이거야. 이자를 줬어요. 근데 신용 등급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안 사는 거죠. 야, 미국도 망할 것 같다는데? 그러면 국채를 안 산단 말이에요. 매수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죠. 매수를 안 해요. 매수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은 재밌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가죠. 네? 이해되시죠? 이거 다 아시죠? 다시 알려드려야 돼? 자, 이게 채권이요, 채권. 채권은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10,000원짜리 채권입니다. 10,000원. 이자는 4%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행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이 4%가 포함된 것이 10,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계산하면 10,000원짜리 채권이지만 발행 당시 가격이 1,400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1,400원짜리 채권을 얼마에 판다? 10,000원에 판다. 그래서 이것을 할인해줬다 해서 할인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10,000원에서 400원이니까 1,400원이니까 4% 이자를 받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9,000원이 돼버리면 무려 한 5% 정도 금리로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할 때 원래 10,000원짜리 4%에 발행했었는데 야, 니네들 국가 신용등급 바보라면서 멍충이 됐다면서 그런데 이거 4% 갖고 내가 지금 니네 거 사줄 수 있겠냐? 일리 있는 말이죠. 네. 국가 신용등급이 엉망인데 4%로 되겠냐? 그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은행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제가 딱 은행에 딱 들어갔어. KB국민은행. 발로 문을 빵 차고 들어갔어. 본사 들어가서. 야, 100억만 꿔줘. 그럼 어떻게 해요? KB은행 저쪽에 있는 은행장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성투사님 오셨냐면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줄까? 그랬더니 뭐 한 성의껏 0.5%만 주십시오. 네. 이게 뭐다? 네. 이게 신용이 좋고, 네, 파워가 넘치는, 네, 성투사의 대접이란 얘기야. 근데, 그냥, 네, 별 그런 거 없어. 그냥 별 그런 거 없는 사람이야. 김말동 씨야. 가가지고, 은행문 연구 들어가서, 야! 100억 좀 꺼져! 그러면, 누구시죠? 네. 그러면은 0.5%, 0.4%에 돈을 빌릴 수도 없을 테고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 가상금리. 가상금리가 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채권 금리도 올라간 상태에서 가상금리까지 더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채권 발행 시 어떻게 한다? 채권 발행 시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됨. 그래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야. 채권을 발행을 하면 졸린 것 같아요? 채권을 발행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증서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채권 발행 시 돈을 받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자는 4%보다 더 많이 줘야 하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맞아요? 네,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자, 여기 위로 쭉 올라가서 재정 적자, 이자 부담, 이것 때문에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낮춰버린 거야. 미국의 재정 악화, 이런 부분들, 또 재무 건전성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재무 건전성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관세를 매겨가지고 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얘네들이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금을 내놔라. 에? 그러니까 팔아먹는 애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얘네들이 안 팔면 하나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안 팔려. 그럼 하나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많이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관세를 가는 것이 아니라 환율에 대한 평가 절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어 갈 것 같죠? 곧. 우리나라도 아마 환율 평가 절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아시잖아요. 네. 환율에 대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 얘기예요. 미국 측 이야기에 따르면 환율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의한 환율을 평가 절상하는 이런 부분들은 나올 것 같더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어떻게 막으면 되느냐? 어떻게 막으면 돼요? 금리 인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주행님 대리하세요? 아니 우쭈다가 대리를 하시면서까지 그러십니까? 콜이 왜 자꾸 잡혀?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네 대리를 잠깐 꺼두셔야 됩니다. 네. 뭔 소리요? 이게 카메라가 더 잘 잡히는 건데? 옛날 거는 뿌옇게 보이잖아요. 지금 엄청 잘생겨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려 거식인데? 네. 갤럭시인데? 에헴.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거 있었죠? 원하는 거. 있었죠? 옷이 흑빛이야? 그것도 몰라. 이거 흑빛은 아니고 똥색이에요. 맞아요. 똥색입니다. 네. 트럼프가 뭘 원했어요?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네. 요거 다 할 수 있다 얘기가 된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달러 약세는, 네? 달러 약세는, 생각해보세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만간이죠? 조만간. 탄핵 아닙니다. 조만간. 다른 국가들하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협상. 원하는데 안 되면 강제로 해버리겠다. 막 그냥 일방 통보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렸잖아. 거기에 이제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만간. 관세를 달러 약세로, 통화의 평가 절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조만간입니다. 금리 인하는요. 사실 경제 지표로만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파월이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죠? 나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길 거야. 말년 병장도 안 건드린다는데 말년 파월을 건드릴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금리 인하는 솔직히 지금 하려면 할 수 있죠. 왜냐면 물가 지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연준에서는 물가 떨어지면은 금리 낮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잘하면 다음 달 6월 10 며칠인가요? 네. FOMC가 그때 금리 인하를 하든 아니면 점도표에서 뭔가를 확 만들어 주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뭐냐? 2011년도도 그랬고요. 2011년도 요때도 그랬고요. 2023년도 요때 23년도 8월이요. 여기 예. 요때도 그랬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갈 때 대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대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와 금리 인하가 있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조금만 얻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단계 조정은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노출했잖아요. 여기 노출 여기 단추 하나 푸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노출 네? 노출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혓바닥도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나? 이렇게 이런 건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네. 카메라 노출은 자동이기 때문에 여기 되게 잘 보이는 건데 잘 모르겠네요. 네. 뒤로 가니까 더 좋아요? 이렇게? 뒤로 가요? 뒤로? 점점 이렇게 너무 멀리 가면은 나의 수면 바디가 걸리는데 이게 너무 멀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더 멀리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에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봐야 되겠죠? 네,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게 돼. 눈이 나빠서 그런가? 네. 노안이 와서 그런가? 마이크 세팅 다시 하고요. 네. 어때요?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좀 뒤로 가면은, 네, 더 뒤로 가면 수면 바지. 그거 보셨어요? 여기 넥타이 메고 수면 바지. 그 만진 있잖아. 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는 이게 팔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모니터하고 이 키보드하고가 멀어져가지고 그렇지. 뭐 이 정도도 괜찮긴 해요. 네. 이거 R 없는 거고 R 똑같아요. 네.
네, 잘 들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로 여기 딱 일직선이라 지향을 잘 해놨어요. 딴 데로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야. 자, 미국장을 가지고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나올 조정, 어차피 한번 조정 받았어야 돼. 그죠? 어차피 조정을 한번 받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한번 받을 조정을 어떻게 하면 된다? 무디스랑 연결해가지고 한 번에 치워버리면 된다 이 얘기죠. 약간 위기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기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 위치가 이게 벽입니다. 네. 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아랫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무게 중심도 돼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랬어요? 네. 자,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기라고 포장을 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기인 것 같아 열어봤더니 기회구나.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니까 이 조정을 받을 때 무디스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 악재를 해소시키는 걸로 가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전환을 시켜가는 거지. 상승 전환이 될 때, 저점권에서 될 때, 그 자리에서 반등으로 연결시켜가는 그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강력한 상승을 그대로 잡아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저점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됐을 때는 주가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재미없는 채권, 금리, 무슨 신용 등급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드린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되겠구나. 자, 이게 당장 내일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 지지! 네. 지금보다 위쪽에 있으면 저항. 그죠? 지지선은 2500, 한 70 정도, 50도 될 수도 있겠죠. 네. 거기 정도가 일단 잡힐 것 같고, 저항대는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2630에서 2650 정도 사이에 저항대가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까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짜증 나겠죠? 네. 이 짜증나. 네. 잉잉 짜증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짜증나. 이렇게. 미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그러면 내일 우리 증시는 올라가겠지? 오. 뭔 소리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시작 안 했잖아요. 장 열린 거 맞아요? 왜 나를 낚을까? 누가 나를 낚은겨? 뭔 소리 하는 건가? 미장 올라갈 수가 없지. 아니, 이거 어제 거잖여. 지난 주말 거잖아. 이거 지난 주말 거 아니에요? 5월 16일 거잖여. 왜 그러세요? 하하, 큰일이구만. 큰일이요. 깜짝 놀랐네. 뭔 미래에 있어. 오늘 미국장 같은 거 예상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2% 정도 이상은 일단 까고 내려가고 시작할 것 같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 예상한다니까요. 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나온 이후에 어떻게 나왔느냐예요. 과거에 다 당했던 거고 무디스 그거 옛날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일단은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얻어맞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미안해요. 네. 이게 다, 네, 저한테서 아재 개그를 잘못, 네, 들은 탓입니다. 뭐 어쩔 거야. 네. 엠. 에이구, 아재 개그는 어쩔 수 없지. 나이트봇에다가 이제 아재 개그도 하나 넣어놔야 되겠는데, 네. 아재 개그 매일매일 바꿔서. 그래서 일단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조정 한번 받고 나면, 이제 오늘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 내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느냐? 꼬리 달고 올라갔느냐? 내려갔다 양봉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더 빠졌느냐? 아니면 별별 없이 내려가서 움직이지도 않았느냐? 이런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번에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번에 상승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 아실 수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트보다고 거의 막 그냥 막 뭐라고 이게 채팅 배틀을 여는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막 말 많어? 네. 필수인 거 아시죠? 네, 구독, 알람, 좋아요. 네, 필수인 거 아시죠? 어머, 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미쳤니? 평소에 열심히 하지. 뭘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막 우라라락 써놓으면 물만 났구만, 이제. 아니, 신났네. 네. 지금 싸움 붙는 거 본데. 자, 뭘 하시든 간에, 네. 요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일단 조정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쉬었다 가세요. 좀 쉬면서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떨어질 때마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서 그냥 우와 사야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갈 때 사셔도 됩니다. 천천히 네 여유 있게 느긋하게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개별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 그죠? 개별주. 우리 저 콜마홀딩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개떡 같은 주식도 타이밍이 딱 맞아버리니까 이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28% 올랐어요. 내일 재미있겠죠? 네. 경영권 분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그냥 막, 네. 오빠가 여동생을 내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네. 예!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동생이 발끈해가지고 그냥 막. 네. 역시 현실 남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중재에 나섰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싸움이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막 이거저거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올라가면 지금 거래량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많죠. 590만 주면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법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좀 많이 올랐다. 근데 이거를 작년에 우리가 8,000원대 산 거 아니야, 그죠? 그 전에 사서 물타기 식으로 들어가서 이미 뭐 수익권 들어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내일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요렇게 포지션 나온 다음에 올라갈 때 관심들 가지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개별주예요. 그냥 개별주. 뭔가 이제 대세 흐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재료가 있어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수익률이 짠 하고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묵혀놨던 거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했을 때 비중이 커진 것들 좀 잘라내거나 네 뭐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전에 팔아먹으셔도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는 것들. 당장은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매수하기 그런 것들이 좋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응점을 좀 더 잡으시려면 뭘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대응점 좀 잡으려면. 기다렸다가,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냥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갈 때 추가 매수를 더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타겟 위클리를 사세요. 오늘 많이 내려왔네? 왜 내려왔어요?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그럼 요만큼 이게 또 이렇게 쭉 떨어지면 가격 싸지면 또 그때 가서 또 사면 돼. 한 번에 사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격이 떨어지면 밑에서 또 사는 거고. 분배금 또 받아 먹으면 되고. 분배락 하잖아요? 네. 시장이 좋으면 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장보다도 분배금. 오늘도 분배금 나왔는데 오늘은 또 제법 많이 나왔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래서 또 그걸로 저는 오늘 또 샀죠. 네. 또 샀습니다. 누가 그때 불알 매수라고 쓴겨? 네? 이 말을 잘 써야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아, 냥냥펀치님이 쓰셨어요? 지난주에, 정정님, 지난주에 파셨으면, 그러네. 지난주에 팔았으면은 손실은 아니었겠네? 아, 근데, 이거는 샀다가 팔았다가 계속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래서 배당 받을 때만 다시 사면 되지. 배당 받기 전에 사가지고 또 올라갈 때 놔뒀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가만 놔두셔도 배당금 잘 들어옵니다. 이미 우리 지금 3번 받아 먹었는데 3번 다 합치니까 4% 넘죠? 네. 그냥 4%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또 팔다가 아니 이거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어차피 배당 받기 전에 사가지고 또 조금 올라가면 팔아가지고 배당만 또 따먹고 또 여기서 돈 모아놨다가 다음번에 또 투자하고 또 사고 팔고 그냥 또 사고 팔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괜찮아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였어요?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잖아. 정치 테마주 높은 데 따라갈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다고 뭐 조선방산 저 위에 있는 거 따라갈 겁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이야 수익 많이 내고 팔아먹었든 아니면 갖고 있든 간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도 해놓고 배당 받아 먹으면서 소소히 그냥 이렇게 해나가시면 돈 불어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1억을 갖고 있으면 130만 원을 받습니다. 1억 원어치 사놓으면 한 달에 130만 원을 받습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월세보다 나아요. 1억짜리 오피스텔 사가지고 130만 원 월세 못 받습니다. 이건 매달 이렇게 주잖아요. 물론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네. 이번에는 뭐 분배금에 그 배당금이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130원 중에서 58원 정도가 저겁니다. 세금이 있어요. 배당 세금이 들어가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적어가진 않습니다. 네. 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내일 몰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지수 대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주 느립니다. 언제 사면 될까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다? 아니면 배당금을 기준이 15일이니까 14일이 배당락이에요. 그러면 13일까지 보유하면 되니까 다음 달 13일까지만 매수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이거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샀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강남 아줌마가 살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맞아요? 누구야? 강남 사는 사람. 강남 아줌마. 그렇게 해서 자꾸 티나게 걸리지 말라고 했죠? 왜 그걸 티나게 걸렸냔 말이오. 이제부터는 주식 매수할 때 강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파주에 와서 사. 파주 아줌마. 하하호호 아줌마 파주 아줌마. 그래요. 네. 쏠쏠하다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애매할 때는 이런 걸 해놓고 따박따박 이자를 받아 먹으면 괜찮습니다. 제 매수 이 위클리 커버투컬 매수 평단가를 보니까 9,570원인가 되더라고요. 이제 원래 9,600원 정도였는데 조금 각 내려갔어요. 9,570원 정도 됩니다. 계속 사니까. 네.
9,570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받아먹은 것만 지금 4% 이자가 됐는데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유한다고 돈 내는 거 아니냐? 아, 보유하면 돈 내지. 운용수수료 0. 몇 프로 냅니다. 0.3%인가? 뭐 그런 거요. 그래서 괜찮은 거야. 네? 강남 아줌마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강남을 사지 말라고 했죠, 내가. 강남을 사면 강남 아줌마가 되는겨. 강남 거기 그 클럽 그 앞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대리 네, 콜이구만. 네. 아, 그 콜이 아닌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나한테 장땡을 줬을 것이요? 네,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빙다리 핫바지를 보이냐? 그래가지고 콜 가봐야지. 강남콜. 강남콜 정주행님. 정주행. 주행도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네. 어쩐지 필명에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구만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주행, 정주행, 강남콜. 예. 딱 나왔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계좌를 방어하는데 좋습니다. 네. 계좌를 방어하는데 좋은데, 요거 말고도 이제 뭐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한국전력. 근데 이런 거. 팔아먹으니까 올라가는 거. 네. 근데 이런 것이 꼬리 좀 달렸으니까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난 이번에 조정부 들어오면 다시 살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나는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좀 실패하네, 또. 아, 나 이번에 좀 먹고 팔았더니 또 조정 들어와서 아싸리 좋아했더만 더 들어오질 않고. 자, 원전 관련주 섹터가 좀 더 많이 가죠? 네, 좀 더 잘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가는 것 같아서, 원전 섹터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네,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가는 동안 그냥 놔두시면 돼요. 뭐라고 했죠? 추세가 우상향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서 꺾어줄 때, 그럴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거 없으면은요, 그냥 가는 거죠. 네, 아시잖아요? 네. 한번 내려가게 되거나, 5일선을 이탈하게 되거나,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로 나오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잘 가는 것들은 그냥 잘 놔두시면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뭐가요? 이거 23,000원 안 옵니다. 뭔 소리 하는겨?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원전 쪽으로 갔을 때, 이번에 TV 토론회 봤어요? TV 토론회 보셨잖아요. 어제 한 거. 뭐라 그랬어? 원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탈원전이 맞다고 봅니까? 막 그렇게 쏴댔더니, 탈원전 한다는 말 안 해서. 뭐라고요? 비중을 조절하겠습니다. 네. 원전이 필요하다. 근데 원전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비중을 조절하겠다. 즉, 원전은 원전대로 하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오늘 날아간 거 아니야. 네. 재생에너지도 날아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SMR. 그러니까 이게 SMR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SMR. 이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가는겨.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아싸라비 해갖고 막 몰려가지고 딱 사면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 또 떨어지면 으악 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 빠졌냐?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게 완전 007빵 같은 거지. 007빵, 으악! 근데 이런 거. 으악!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막 으쌰으쌰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상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 미국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은 매수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왜? 조정이 나올 테니까. 그럼 조정이 나와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생길 텐데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셔야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죠. 즉 주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등은 지금처럼 상승 추세로 있을 때는 뭐다? 더 올라가는, 더 강하게 상승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고 있는 종목은 어떡하지? 겁나지? 라고 했을 때 조금 사보세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매수하지 않겠지만, 자, 내가 팔았어. 아니면 내가 이거 저거 별로야라고 했는데 주가가 조정을 조금 받다가 더 무섭게 올라가. 그러면 거기서 한번 사줘도 돼요. 자, 증시는 여기서 내렸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2600포인트, 2650포인트 넘어가는 이런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뭘 할 것이다?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번에 넘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흐름이 또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만 보던 주식을 다 사셔도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 투자를 할 때든 뭐가 됐든 간에 약간 내가 좀 위험해 보인다, 나의 정성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만 사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시장이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 추세, 그죠? 올라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했어요?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하라. 추세를 확인을 하고 지지와 저항을 살펴보는데 지지선은 잘 만들어냈고 그리고 저항을 돌파해서 반등이 넘어가 버리면 그런 종목들은 더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지지는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매수도 수급이 잘 들어왔어. 그럼 저항대 돌파하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저항도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주가가 더 많이 가는 게 당연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구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많이들 구성을 좀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어렵다, 껄끄럽다, 뭐 힘들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액션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이 조정을 받을 거고요. 지금 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상황은 피하기가 어려워.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여기에서 주워먹을 종목이 많이 보일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한 거다 이 얘기죠. 저 먼 곳에 있는 국채 이야기부터 해서 사실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논문 쓸 거 아니잖아. 경제 뭐 분석할 거 아니잖아요. 관심 없다고. 근데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미국의 어떤 그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꾀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는 단계, 환율을 통해서 이용하는 단계. 그렇다면 관세는 없어져야 되겠죠. 관세 없이 환율만으로. 자,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 일어나게 되면 당장 나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시점을 잘 노려야 된다니까. 이번에 들어왔다가 빵 하고 치고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주식들을 꽉 붙잡고 동아줄을 꽉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뭐 한 2, 3개월 더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기는 올 것 같아요. 조만간 올 것 같다. 이대로 죽지는 않는다. 더 올라간다.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포트를 구축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축도 잘 해놓으시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오고 난 이후에 랠리가 한번 진행되고 나면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뭐 코스피가 3,000을 갈지 5,000을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간다 이거야. 일단은 뭐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2,600이잖아요. 100%만 올라가면 5,000이야. 시장 2배 올라가면 10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 1,500짜리가 3,300 갔어요. 100% 넘었죠. 여기는 295포인트, 300포인트인데 여기 1000포인트. 얼마 갔어요? 200, 300짜리가 300%가 300%. 네? 제가 처음 주식할 때는 태평성대라고 했죠. 근데 태평성대는 사실 뭐 처음 주식이 아니라 리딩을 할 때가 태평성대였구나. 처음 주식할 때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변동성이 작았어요. 그 당시가 몇 퍼센트? 12%였나 상한가가?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작았어. 작아가지고 또 종목도 뭐 그 옛날 거 다 있었잖아. 그 지금이 뭐 포스코 뭐 이렇게 이름 이쁘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뭐 옛날 뭐였지? 포항제철이었나? 네. 뭐 그런 거잖아요. 이름도 되게 촌스러운 거 많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사실 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었어. 네. 너무 없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책도 별로 없었어요. 주식 책도 별로 없었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처음 하락장 공포요. 저는 하락장에 대한 공포 같은 거 없어요. 왜냐면 하락장이 2008년도에도 저는 쫄지 않았지. 왜? 리먼 사태 때도 겁먹지 않았어요.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것들도 겁먹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 근데 그다지 네. 하락장에 대해서 저는 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저를 알았으면 같이 네. 힘들었겠지. 왜냐면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네. 나도 처음에는 상패도 당하고 처음에는 다 그런 거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4년도 그럴 때 저를 봤으면 네, 굉장히 멋진 수익을 받겠죠. 왜냐면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가 추세를 읽기는 더 좋았어요. 제가 전문가 처음 할 때는 세방전지 이런 것들도 이런 추세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막 이제 넘어가는 거. 이게 2004년도 그때부터 2005년도 이때 넘어갈 때 이거거든요. 여기 밑바닥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늦게 봐도 여기서 넘어가는 거. 네. 그 당시는요. 당시 테마주들 있잖아. 테마주. 정치 테마주가 아주 쏠쏠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제일 기억나는 게 황우석 줄기세포. 네. 그거 대박이었잖아. 산성 PNC. 산성 PNC였지. 그거 이제 먹지도 않는다. 9배. 9배였지, 9배. 네. 그런 거, 네. 그때는 테마가 굉장히 상한가를 가면 한 달 내내 상한가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근데 명성이라는 종목 지금 없어졌어. 명성이 KCO 에너지 했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그것도 한 달 내내 상한가 갔었지. 네. 그런 거. 다 그랬죠. 네, 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많이 투명해지고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뭐 그때도 뭐 가치 투자니 어쩌니 하지만 그때는 워낙 시장 자체가 개 같았습니다. 개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고 뭐 현대차고 간에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이 시가총액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쌌었거든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건데로 싼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올라온 게 별로 없어. 요때 신나게 올라가긴 했어. 여기 2021년도까지 잘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2000년도보다 더 큰 장이 올 수도 있어요. 더 큰 장이 온다고. 여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2004년도부터 시작된 2007년도까지 장세 속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여기 2004년도부터 여기 크게 떨어지죠. 하면서도 조정이 계속 나와요. 이게 끝났나 싶을 정도의 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끝을 봐야지 끝나는 거더라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지금 우리가 이 끝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네? 달리는 거예요. 저점은 잡아놨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일은 별로 없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잡고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회장에서 물러났잖아요, 이제. 이제 물러났잖아. 워렌 버핏은 죄송하지만 살 게 없기도 하지만, 네, 진짜 살 게 없기도 합니다. 이제 몇 살이시죠? 연세가? 이제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죠. 뭐 물론 재미삼아서 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네.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옛날하고 많이 다르긴 하니까 뭐 상황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워렌 버핏이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은 잘 아시잖아요. 가치 투자, 멀리 가는 거. 근데 지금은 약간 가치 투자에서 조금 멀리 간 상태예요. AI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바뀌거든요. 사실 따라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워렌 버핏이 아이폰을 인정하는데 애플을 주식을 매수하는데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AI라고 이 엔비디아 인정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관점이 그래요. 그러면 그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더 괜찮을 수도 있겠지. 생기님도 하나 하세요. 네. 해가지고 큰 회사 해가지고 투자 회사 만든 다음에 네 이번엔 멍게하고 네 왈라니하고 대들여다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시장 조정에 대해서 너무 멀리 보면은 여러분들 질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짧게도 아니지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팔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전략 이런 것들로 가시면 되겠어요. 망한 찐마지 삥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200만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년 박스 피면 어쩌나요, 요. 지금부터 10년 박스 피면 네, 엿대는 거죠, 뭘. 근데 박스피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종목 장세가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피곤해 보여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어디가 피곤해 보인다는 거야? 네? 눈 때문에 그런가? 왜? 오늘 저게 좀 많아서 눈이 부셔갖고 눈을 자꾸 찡그려서 그런가요?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조명이 밝은데 어쩔 수가 없어. 한번 꺼볼까요? 조명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씨, 너무 이상한데. 이게 괜찮겠어요? 감당이 되겠어, 이거? 이거라도 어떻게 이 정도는 되긴 이렇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저게 뭐가 좋아요,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오케이. 네, 그건 아니잖아. 네. 자, 이거 녹화 끝났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여기까지.